하던 열처리 지금 20강 시간이 돌아왔네요. 20강. 자, 20강은요, 59페이지 32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걸 한 번에 다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뒤에 또 나올 때는 상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아마 여기에 지금 들어온 분들을 어디에다 제가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은 요번 이해시험 치는 수험생들이 좀 여기 안 들어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로 이제 CBT 시험에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데는 급하게 진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사실 저도 평생교육이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왔지만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CBT 시험 치는 사람들은 특히 60문제에서 40문제만 맞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좀 문제풀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32번 고주파 경화. 어쨌든 고주파로 경화하는 거는 이게 이제 좀 대량으로는 아니고 또 이제 경화하는 게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경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봅시다. 모든 강 경화 열처리에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한정적입니다. 이게 용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주파 경화는 좀 한정적입니다. 표면 산화 탈탄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참, 모든 강 경화 열처리에 이용된다. 요게 이제 틀렸고요. 표면 산화 탈탄이 일어나기 쉬우면 안 되겠죠. 그죠? 다만 이제 고주파 경화는 경화 열처리에 이용은 다 되는데, 여기 이제 용량 그런 면에서는 고주파로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여기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클수록 경화되는 깊이는 깊어진다. 자, 그 다음에 담금질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재료는 미리 제가 왜 자꾸 이러나. 자, 제가 이게 지금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32번 고주파 경화 열처리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설명, 옳은 것은입니다. 모든 강 경화 열처리 이용된다. 요건 뭐냐면은 요게 조금 한정적이다. 그래서 모든 강 경화 열처리 이용되는 건 아니고, 표면 산화 탈탄이 일어나기 쉬우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고주파 경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클수록, 주파수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은 들어가는 깊이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진폭도 그렇고 안으로 들어가는 침투 깊이가 짧아요. 그래서 요거도 아니고, 담금질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재료는 미리 노멀라이징 처리한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노멀라이징 처리가 말이죠. 거기에 보면 사실은 뭐하고도 혼돈되기 쉬우냐 하면은 풀림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질이 많은데, 단 노멀라이징 처리라는 것은 담금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조를 한다든지 기계 가공하기 전에 미리 노멀라이징 처리해가지고 표준화해가지고 어떤 담금질 균열이나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풀림하고 다르다. 풀림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계 가공을 하거나 뭐 주조를 하거나 뭐 어떤 냉각 가공을 했을 때 그 안에 내부 응력이 생겼습니다. 이걸 다시 열을 가해가 담금질을 했을 때 또는 내부 응력이 생겼을 때 열을 가해 가지고 경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복력도 좀 제거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연화해주는 게 그게 이제 어닐링, 풀림인데 그거는 주로 어떤 처리를 하고 나서 그걸 조정해주는 것이고 이거는 하기 전에 미리 조직을 표준화해가지고 이제 처리해주는 게 노멀라이징이다 하는 걸 노멀라이징하고 풀림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당금질 강에서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태시키는 열처리는 뭐라고 그랬죠? 심냉처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금질을 하면은 온도가 0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은 급냉을 시키기는 시킨데 물 같은 데서 오스테나이트가 일부 남아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남아요.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공구강 같은 데 쓸 때, 게이지강 같은 데 썼을 때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온도에 따라서 막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치수가 균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심냉 처리를 한다. 심냉 처리는 여기에 서브제로 처리 또는 0.하 처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하 80도 정도 되는 보통 드라이 아이스 같은 데다가 냉각을 시켜가지고 모든 잔류 오스테나이트 없이 모두를 마텐자이트로 변화시켜준다. 자, 용체화 처리 이것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주로 구리 알루미늄계, 알루미늄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리 알루미늄계 등의 고용체 열처리, 즉 뭐냐면 액체 상태에서 잘 섞이도록 한다. 고용체 열처리로 합금 원소를 고용체 용량도 이상으로 가열해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하고 급냉을 합니다. 이것도 급냉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고용체 처리했을 땐, 용체화 처리했을 땐 잘 섞여 있는 게 급냉을 하면은 이게 느닷없이 자기들이 이제 들어갈 구역이 좁아요. 좁은 곳에 억지로 들어가 있는 이제 고체가 된 고용체가 되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과포화 고용체라고 합니다. 고체인데 왜 고용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합금 입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체는 고체인데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포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온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좁은 구역에 있는 그 합금 원소들이 석출을 합니다. 고체에서 고용체에서 고용체로 석출을 합니다. 석출할 때 서로 막 부딪히면서 나와가지고 표면에서 서로 또 어떤 구역을 형성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혼란스럽게 뒤섞이면서 석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자, 요거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철의 열처리에서 연화 풀림 목적과 과장 관련이 적은 것은 연화 풀림은 주철은 굉장히 경도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해준다. 연성을 향상시킨다. 잘 잘라지도록 절삭성을 좋게 한다. 그 다음에 백선은 백주철입니다. 주철 중에서도 FE3C 있잖아요. 여러분 FE3C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FE3C는 말이죠. 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백선철이 특히 백색입니다. 요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연화하면. 맞는데 나에는 왜 틀렸느냐 하면은 강도를 증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자, 35번. 철이 주제품인 철계 소결 제품의 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내용은 철로문, 철계통 소결품. 자, 소결품은 대체로 있잖아요. 금속 가루 같은 걸 어떤 점결제도 좀 들어가고 해가지고 열을 한 1100도 정도까지 가열해가지고 수분이나 이런 거 날아가도록 단단하게 하는 거. 그래도 가루를 뭉쳤기 때문에 다공질 재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결품인데
속열품은 가공이 많아 열 전도가 매우 좋다. 가공 열 전도가 매우 좋다. 이건 아닙니다. 열 전도가 매우 좋은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고로에서 할 때는 시어가스나 이런 게 이제 구멍을 통해 잘 통과를 하는 것이 이 열 전도가 매우 좋은 건 아닙니다. 순철, 탄소강, 합금강 기계 부품이 소결품으로 사용되어 일반 열 처리와 유사하다. 맞습니다. 여기에 다공성품이, 왜냐하면 순철이나 소결품이라는 거 1000도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그게 뭐냐면은 오스테나이트 구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열 처리와 유사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공성 표면이기 때문에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 처리 분위기, 가열 온도, 냉각 속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맞겠죠. 담금질 경화, 썩출 경화, 풀림, 표면 경화 등으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한다. 조직의 균일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구광이나 이런 데 소결 제품을 많이 쓰는데, 단 요거는 열 전도가 매우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밀봉이라는 말이면,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저 재선이나 재강이나 이런 데 할 때도 이 밀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밀봉은 실링입니다. 영어로는 봉한 걸 말합니다. 밀봉한 노예, 그 코팅 부품을 장입하고 800 내지 1100도씨로 가열 후 TiCl4, H2, N2, CH4 등의 혼합 가스를 공급하여 2 내지 3시간 유지하면 5 내지 15 마이크로미터의 TiC 혹은 TiC 플러스 TiN의 이중 코팅이 얻어지는 처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화학적 증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표면에 코팅이 되니까 이걸 증착법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증착법이라고 합니다. TiCl4, H2, N2, CH4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화학적 증착법, 표면에다 이렇게 딱 이제 달라붙은 겁니다. 진공정착법도 있고 스퍼트링도 있고 이온 플레이팅도 있는데 여기서 스퍼트링법은 여기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방전을 이용하여 음극의 금속이 비산하고 지지대 양극으로 하여 그 위에 둔 기판에 금속을 이렇게 부착시켜 방막을 만드는 방법이 이게 이제 스퍼트링입니다. 요 방전 이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7번. 다음 설명 중에서 열전대의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자꾸 이제 히스테리시스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잠깐 설명을, 히스테리시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강자성체에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를 많이 공급하면 이게 쭉, 자학의 강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무한정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포화점에 도달합니다. 이걸 이제 쭉 이제 전기를 낮춰버리면 이제 자기의 강도가 쭉 내려오는데 0이 와도 이게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손실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 쉽게 봅시다. 예, 전자기 이런 데서 이제 강자성체 이런 데서 히스테리시스가 나오는데 또 이게 이제 요 열처리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그 침투 비파기는 자기 비파기 할 때는 히스테리시스를 또 많이 다룹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게 한번 봅시다. 그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면 자전 형성돼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돌아가는 걸 끄면은 바로 꺼집니까? 또 돌아가죠. 그만큼 그 이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요거 마찬가지로 그 자계 강도가 말이죠. 그 전기를 공급하면은 자장이 생기는데 이게 계속 공급한다 해서 무한정으로 커지는 것도 아니고 포화점이 있고 또 계속 낮춰버려서 0이 되었을 때도 이게 바로 자강도 0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손실이 생깁니다. 그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스위치로 껐는데도 한동안 돌아가는 것처럼 요게 이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시스 차가 클 것 그건 아니죠. 히스테리시스 차가 크면은 그 측정하는데 오차가 생깁니다.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 클 것, 오래 시간 사용해도 변형 없을 것, 내열성이 클 것, 요거는 맞습니다. 자, 38번. 요거도 뭐 열처리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금속 재료에 해당합니다. 인장 시험을 하려면은 그 표준 시험편을 만듭니다. 그래 두 개 사이에 표점을 찍습니다. 그래 그게 50mm다. 평행부 지름을 재니까 14mm더라. 요거는 인장 시험편 1호, 2호인데 요게 4호 인장 시험편이에요. 요걸 이제 요 조금 이제 인장시험기 척에다 물립니다. 물리고 하중을 가면 하중이 쭉 하중을 높이면은 이 시험편이 쭉 늘어납니다. 근데 끊어졌을 때 그 표점 거리를 재보니까 이제 늘어나가지고 끊어졌잖아요. 그죠? 58.4mm입니다. 그 평행부 지름은 이 늘어나니까 지름은 둥근 겁니다. 줄어들었습니다. 12mm입니다. 이 시험편의 연심률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 표점 거리가 얼마였습니까? 50이죠. 나중에 늘어난 표점 거리가 얼마입니까? 58.4지요. 58.4 빼기 50 곱하기 100 하면 16.8% 늘어났습니다. 16.8%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진공열처리랍니다. 진공열처리 당금질용 중성가스로 잘못된 것은 중성가스. 자, 여기서 산소는 중성이 아니죠. 그죠? 산소는 중성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산화가 되죠. 그죠? 그 헬륨하고 아르곤 여러분 알아두세요. 본래는 그 우리 앞부분에 용어 설명할 텐데 그 불활성 기체는 아르곤하고 헬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정작 많이 쓰는 것은 아르곤하고 이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소 요거도 이제 불활성 기체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구하기 쉽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서도 79%가 질소죠. 그죠? 19%, 20% 산소고요. 그래서 진공열 처리할 때, 왜 이제 진공열 처리할 때는 산소 같은 것들은 반응을 하는데, 아르곤하고 헬륨이나 불활성 기체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질소도 마찬가지 반응을 안 합니다. 질소는 그래서요, 이 불을 끌 때 질식시킨다 그러죠. 반응을 안 하고 이제 꺼지 들어오는데, 산소는 들어가면 불이 나는데 산소를 더 많이 활활 타겠죠. 그래서 이 진공열처리, 진공 속에서 가열하는 열처리입니다. 진공풀림, 진공당금질, 진공뜨임 등이 있습니다. 진공열처리 당금질용 중성가스는 진공 상태에서는 불활성 기체의 일종인 헬륨, 질소, 아르곤을 쓴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포스코나 이런 곳에서 제강 공장에서는 뭐 이렇게 불활성 기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질소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질소를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것도 영어 설명할 때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알아두세요. 고체 침탄 처리에서의 침탄 촉진제로 가장 좋은 것은 요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화학식으로 나타나는데 탄산 바륨 BaCO3 요거 CO3를 우리는 읽으면 탄산이라고 읽습니다. 탄산 바륨 BaCO3 탄산 나트륨도 읽으면 여기에 CO3가 탄산입니다. 뒤에서 먼저 읽습니다. 탄산 나트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서도 했고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 고체 침탄 촉진제는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열처리 시 석출 경화를 위해 고용체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그랬죠? 용체화 처리다라고 했습니다.
용체화 처리다 라고 했습니다. 요건 자 몇 번이나 설명했죠, 그죠? 용체화 처리다. 그 다음에 0.3% 탄소 함량 강을 열 처리할 때의 합금원소 영향에서 상부 임계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소는 요것도 지금 원리 학습할 때도 있었지만은 계속 이거 얼마 전에도 또 한번 나왔습니다. 임계 냉각 속도를 크게 하는 거. 자, 요거는 뭐냐면은 빠르게 하는 요거는 황하고 코발트하고 셀레늄이다. 요거 뭐 느리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빠르게 했다가 나중에 느리게 하는 거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걸 외워버리면은 황, 코발트, 셀레늄을 외워버리면은 좀 쉽겠죠, 그죠? 자, 43번 염욕 열처리입니다. 염을 녹여가지고 욕조에 넣거나 아니면 그 저용융성 금속을 녹여서 넣고 거기에다 열처리하고자 하는 걸 넣으면은 변태가 일어나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고 좀 시간이 길지만 변태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설명 중 부적합한 것은 염력이 대기 차단하여 표면 산화 방지하며 열처리 후 표면 깨끗하다 맞습니다. 염력의 관리가 쉬운 게 아니고 이거 어렵습니다. 제진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염력의 열 전도도가 크고 가열 속도가 그 염력에서는 열 전도도는 큽니다. 그 다음에 가열 속도는 빠릅니다. 균일한 온도 분포를 얻을 수 있어 항원 열 처리에 적합합니다. 자, 다음 44번 다음 탄소강 조직 중 청상 조직에 속하는 것. 청상 조직이 라멜라라고 합니다. 청상 조직이 라멜라라고 합니다. 자, 요런 게 어떤 게 있었나 하면은 우리가 고온 열처리 조직 오스테나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스테나이트를 그냥 공기 중에 열처리하지만 가만히 두면 펄라이트가 생깁니다. 이걸 펄라이트를 우리 뭐라고 했냐면 공석강이라고 해요. 석이라는 말은 고용체,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걸 석이라고 합니다. 석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펄라이트를 공석강이라고 한 것은 석출이 두 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가 A1점 723도씨 공석 변태점을 딱 내려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왼쪽에서는 순철, 오른쪽에서는 시멘타이트 이게 두 개 청상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이 청상 조직을 우리는 라멜라라고 하는데요. 자, 이 펄라이트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한 300도 되는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서 담금질 할 때 나오는 게 트루스타이트가 나옵니다. 마텐자이트가 나오고 트루스타이트가 나오는데 이 트루스타이트도 순철과 시멘타이트의 두 개, 이거는 청상 조직이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혼합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스테나이트 구간에서 한 600도 정도 높은 온도에서 이제 염력 뜨거운 물에서 냉각을 시켰을 때는 소르바이트가 됩니다. 이 소르바이트는 또 순철과 시멘타이트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혼합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펄라이트하고 성분은 트루스타이트나 소르바이트가 같습니다. 근데 그 형태가 다릅니다. 펄라이트는 순철 시멘타이트 청산 조직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걸 라멜라라고 합니다. 펄라이트.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45번에 침탄할 때 발생하는 방리. 탄소를 침투시켰는데 그 표면에서 이렇게 뭐 그 산화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거나 이러면 그 산화물 같은 게 이제 뜯어져 벗겨져서 나오는 현상. 이걸 방리라고 합니다. 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플레이킹, 방리 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이거 방지로 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침탄 처리 후에 확산 풀림하고 담금질 하면은 이걸 방지할 수 있다. 침탄 담금질 후 확산 풀림을 하고 담금질 한다. 요걸 꼭 좀 알아두세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6번 노멀라이징 열 처리에서 550도씨 550도 되면 이거 뭐냐면 AR-라고 합니다. AR-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기호를 알아야 되겠죠. 오스테나이트에서 트루스타이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불림열 처리에서 550도씨까지의 냉각 속도하고 그 이하의 온도에서 필요한 냉각 속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공기 중에서 냉각, 불림은 무조건 공기 중에서 냉각합니다. 이걸 방냉이라고 합니다. 방냉. 자, 이거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자로 써놨네요. 공기 중 서서히 냉각하라. 불림은 이렇게 서서히 공기 중에서 냉각합니다. 그래도 냉각 속도가 제일 느린 거는 뭐냐면은 풀림, 완전 풀림이 풀림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죠? 그거는 노에너가 냉각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늦습니다. 47번. 온도 측정 장치는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별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온도계에 속하는 것은 이 저항식 온도계나 열전상식 온도계나 압력식 온도계는 되는데 광고온계는 거기서는 빛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접촉이 아니고 비접촉식이다. 비접촉식이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마음을 단단히 굳게 다지면서 또 수업에 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